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지역민의 봉사활동과 돕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마스크 제작은 물론 개학 지원에 따라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 품앗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남에 연한 일부 여객선이 한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용객이 줄어든 게 주된 이유인데 섬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사고였는데 문제는 이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 사고를 당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양기상을 다루는 과학관 건립 사업이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 부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3년 개관될 예정인 과학관 건립 사업은 모두 26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혼란들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들도 지역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가 마스크 제작에 동참하고 나서는가 하면 휴교 중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엄마들의 품앗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 들여 오려낸 옷감이 다음 공정을 앞두고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규격에 맞게 천을 덧댄 뒤 끈까지 매달면 어느덧 보기 좋은 면 마스크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가위질과 멈출 줄 모르는 재봉 작업에 힘들 법도 하지만 회원들의 마음만큼은 여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다면 더 해보겠습니다. 해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전통 옷을 만들어 오던 디자이너도 마스크 만들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미 대구 경북에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보냈던 경력을 살려 이번엔 지역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각자 일터가 있는데도 시간을 쪼개 이렇게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있다가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 공무원하고 우리가 지금 상의를 해서 이처럼 광양시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제 마스크는 하루 평균 400여 장. 제작된 마스크는 취약계층들에게 우선 보급돼 부족한 수급 조절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엄마들의 깨알 같은 설명에 아이들의 눈길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개학일이 늦춰지면서 보육을 고민하던 엄마들이 이른바 돌봄 품앗이에 나선 겁니다. 순번을 정해 아이들을 돌봐주며 서로 공동 육아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도 떨쳐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 그대로 품앗이 형태로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개인 휴가를 쓰고 교육 일정을 짜는 등 번거로움도 반복되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어깨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이들의 값진 노고에 각계각층의 지원과 후원 등 주변의 관심과 호응까지 더해져 봉사의 가치를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과 개학 연기로 곳곳에서 때 아닌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 돕고 봉사하는 마음들이 모아져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도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도내 신천지 교인 가운데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고위험군 종사자들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도는 이번 검사 불응자와 방해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 107곳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신천지 신도 16,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순천시가 콜센터를 포함해 근로자 밀집형 사무실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서울 등지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보험사 2곳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에 나섰습니다. 또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방역 소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당들을 위해 안심식당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외식을 기피하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좌석 배치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실천하는 식당을 지정해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식당은 모두 13곳으로 방역과 소독약품 등이 지원되며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기 운항 중단에 이어 서남에 연한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섬 주민들의 정서도 있어서 일부 항로 여객선은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입니다. 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서너 명만 보일 뿐 넓은 대합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3월 들어 목포에서 가거도 방면으로 운항하는 쾌적선 이용객은 295명.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줄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도 쾌적선을 타고 육지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홍덕산도 제주도 많이 들어가시는데 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예 없어요. 주민들도 많이 안 나와요, 요즘. 관광객들의 섬 방문을 정중하게 거절한다며 섬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도 여객선 터미널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내 식당과 매점은 문을 열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잔향사가 전혀 안 되지요. 버리는 음식이라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목포와 가거도는 하루 두 차례 쾌속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줄면서 여객선 한 척은 한시적으로 오는 20일까지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증의 종적인 확산으로 도서 지역으로 전파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급감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합리적인 운항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남의 뱃길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순천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할인은 할인폭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되고 20억 원 규모의 순천사랑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됩니다. 감염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을 보더라도 오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소방당국이 당부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해 출동 때마다 소방대원이 감염 보호복을 입는다며 이는 확진 여부와 관련 없는 사전 예방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염 보호복을 입은 대원을 보고 오해를 한 시민이 SNS 등에 글을 올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순천의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해보니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압착기와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재활용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착하는 기계는 본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녹이 슬어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 A씨가 압축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A씨는 이 압착기에 걸린 폐기물을 빼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A씨를 보지 못한 작업반장이 기계를 작동시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압축기에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나 센서가 없었습니다. 10여 미터 떨어진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A씨의 아내는 끔찍한 사고를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절하고 쇼크 때문에 아주 이제 안정화가 많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노동자 12명은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임금도 낮은 일자리에 한국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 폐기물을 빼내러 들어가는 업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겨우 얻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선했던 사위는 사고가 난 이후에야 A씨 부부가 폐기물 운송과 분리, 압착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가볍다 보니까 일 자체도 강도도 상당히 떨어지겠다.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압착기나 이런 거는 몰랐었고
나중에 알게 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작업반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끔찍한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승용차가 두 동강 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방향을 틀더니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합니다.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철제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은 승용차는 두 동강 났고 탑승자들은 충격으로 모두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와 후면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쯤. 차에 타고 있던 28살 남성 등 남녀 3명이 숨졌습니다. 24살 남성 등 다른 탑승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난 차들은 이렇게 막 붙여놓은 차들은 저렇게 사고 나면 좀 쪼개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사고는 흔적이 없이 그냥 새 차량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경찰은 새벽 시간 지하차도 진입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으며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차체가 두 동강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는데 타고 있던 20대 5명 중 누가 운전했는지 또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을 체열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조가 신입 직원들이 상사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민원을 통해 시청의 팀장급 직원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비하적 언행을 자주 해왔으며 술자리에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거나 휴일에도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또 폭언과 욕설 외에 부당차별 행위 등까지 제기됐는데도 여수시의 감사 결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은 최근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양 기상을 다루는 과학관 건립 사업이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 부지에서 본격화됩니다. 여수시와 기상청은 오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여수시가 72억 원의 부지 비용을 지원하고 기상청이 총 266억 원 규모의 건립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과학관은 태풍, 풍랑, 해일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 공간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구성되며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3년 하반기 개관될 예정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된 서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순천 출신인 소 후보는 사법연수원 15기로 퇴임한 뒤 순천대와 농협대 석좌교수로 활동해왔습니다. 소 후보는 해롱면의 타 선거구 편입 등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 후보는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과 주요 공약을 제시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여수상인은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등 국내외 악재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경도 개발에 따른 특수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상인은 미래에셋 측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경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명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농가를 돌며 농기계를 훔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한 달간 농가가 밀집한 여수시 돌산읍에서 200만 원 상당의 관리기를 차례로 5대 훔친 혐의로 29살 김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농기계 여러 대를 훔쳐 죄질이 중하다는 점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를 구속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해산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산물벼 인수 시기를 앞당겨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해달라는 전남도의 건의를 수용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 톤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 1월까지 80kg 가마당 19만 원 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달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전남도청 건물을 추가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복원 기본 계획에 추가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복원 설계 중간 보고회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서면 회의로 대체했습니다. 문체부는 추가 조사에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건물 내부 공간 변화 모습, 설계 도면 검토 등을 통해 80년 당시의 전남도청 모습을 찾아내고 복원 기본 계획에 담지 않았던 건물 4개 외부 창문 전체와 상무관 내부에 철거된 난간 등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